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 두 개 모두 다 반등하지 못한 채 추가 폭락을 한 이후 지금 반등을 그려냈고, 그 반등의 힘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세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주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도 변화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업황 악화 우려가 줄어들면서 1년 만에 최대 폭인 8%가량이 급등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의 실적 둔화가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되었고 주가가 곧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D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다소 증가하는 등 D램 시장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메타 이런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구축하면서 투자를 늘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됐고,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나왔던 이제 비관론들이 얘기했었던 것들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구축을 하는 세계 보호주의 정책을 펴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투자 계획은 이제 차질을 빚었지만 오히려 증설이 불가능해지면서 공급 제약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반도체는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추천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입니다. 네,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이고요. 네, 뭐 시가총액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9만 전자에서 8만 전자 그리고 7만 전자까지 깨고 났다가 다시 올라온 형세인데, 이제 며칠 전에 반등이 있었죠. 반등이 있었는데 그 반등 이후에 뭐 아무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붙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리고 개인들의 기회비용의 생각 때문에 다 이제 손절을 한 경우들이 있죠. 근데 다음 달이 이제 배당주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손절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가 아직 상승하려면 조금 중장기적인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만 주가들을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다들 뭐 요 정도는 아실 거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면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가져가서 배당을 받고 또 내년에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마찬가지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바닥에서 잡으셨던 분은 올랐기 때문에 뭐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 있지만은 이미 이 구간쯤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가야죠. 배당 받고 배당으로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익 실현도 나중에 하고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시총 1, 2위는 단순 호재로서는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호재 이런 것들이 겹쳐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원익 IPS,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아직도 한 번도 사본 적은 없고, 저점이면 돈이 없고 올라가면 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종목.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못 잡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고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근데 그 상승분을 다 뺐기 때문에 또 향후에 또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좀 잡아 두시고요. 실적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반도체 거의 뭐 최호선주 중에는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장비주로서, 그래서 이제 투자도 확정을 지었고 삼성전자에서, 그럼 이제 당연히 수주가 늘어난단 말이죠. 장비 수주가. 그럼 당연히 원익 IPS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꽂히는 게 있을 것이다. 물론 올해 4분기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계열이니까요. 뭐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원익 IPS가 훨씬 더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는 약간 좀 양호한 주가 흐름 속에서
천천히 좀 담아도 될 만한 회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테스입니다. 테스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네, 이번 주에 상승을 했으나 다시 그 상승분을 다 갉아먹는 그런 주봉이 나왔고, 네,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가져가시면 이 회사 이제 SK랑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같이 가져가 보시고, 네, 네페스죠. 네, 네페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네,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맡기는 회사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네페스 아크는 이제 테스트 부분에서 따로 별도로 나온 회사이죠. 네페스 안에서 물적 분할로 나온 회사입니다. 그다음 솔브레인,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같이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솔브레인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지만, 솔브레인 뭐 최근에 뭐 보고서도 나왔다시피 뭐 내년에도 역대급 실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한 요점 부분을 좀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약간 솔브레인과 같은 좀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좀 상승분을 갉아먹었는데, 이 주식도 조금 더 다시 10만원 근처, 네, 요 근처에 오면 한번 매수하는 걸로 한번 전략을 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TCK입니다. 자, TCK 같은 경우에 그 뭐죠? 그 특허권에 대한 무효 소송을 당해서 그게 판결이 났고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인해서 하락을 했고, 이때는 그냥 하락인가요? 기억이 네, 이때는 그냥 고점 논란 때문에 빠진 거고, 이때가 그거죠. 네, 빠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조정 받으면서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반등을 하나 싶었더니 이번 주에도 다시 하락을 꽂혔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실적 하나는 보장되어 있다. 독점권이 끝났긴 했지만 이미 이어오던 회사 기반이 바뀌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TCK도 굉장히 고점에 비해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 19만 원만 해더라도 굉장히 많은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외국인 소진율도 탄탄하고요. 네, 이 외국인들이 가고 있는 게 과연 여기서 떨어진 걸 과연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저는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털면서 주가를 올리든 뭐 더 매집해서 올리든 뭐 그거는 외국인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보유수량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절대적으로 올려진다던가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손 털고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마지막 회사는 이제 에로틴 백큐이고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서 하나이죠. 그래서 에로틴 백큐 보시면 주봉상으로 여기도 올라간 만큼 다시 또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매수 구간 자리는 유효하다고 보는데, 월봉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네, 이 외의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많이 올라갔다든가 뭐 고점에 비해 많이 빠지지 않다든가 이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갖고 왔으니까요. 네, 영상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좀 조사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혹은 본인에게 적당한 주식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이 나시면 수익 인증도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반도체가 상승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